네, 마지막 교시 백그라운드 속성인데요. 분량이 좀 많아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경을 설정하는 속성인데요. 이미 몇몇 속성은 우리가 사용을 해봤죠.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배경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배경에다가 그림을 설정합니다. 만약에 CSS 파일을 별도의 경로에다가 분리를 했다면은 이미지 파일 경로 지정할 때 HTML이 아니라 CSS 파일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요 말은 지금은 좀 많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실제로 데모 페이지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때 예제를 통해서 겪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괄호 열고 따옴표 안에다가 이미지 파일 경로 부여하면 된다. 나머지 속성들은 배경 이미지에 종속되는 속성들이에요. div 태그가 박스가 요만한데 표시하려고 하는 배경 이미지가 요만하다면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가로 세로 반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타일 이미지라고 불러요. 이때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속성으로요, 반복을 어떻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냥 리피트 기본값이고요. 리피트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 전부 똑같이 반복합니다. 리피트 x는 가로축으로만 반복을 하고요. 리피트 y는 세로축으로만 반복을 하고 노 리피트는 반복을 안 합니다.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는요, 스크롤에 따른 배경 이미지 처리예요. div 태그가 있고 배경 이미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스크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이 배경 이미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 속성을 픽시드라고 부여하면은 배경 이미지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위에 박스만 움직여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핸드폰에서 카메라 켜고 핸드폰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돼요. 배경은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보여지는 그 영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얘를 잘 쓰면 굉장히 세련된 효과를 만들 수 있고요. 관련 예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 div 태그가 있을 때 배경 이미지를 왼쪽 상단부터 시작을 할 건지 가운데 오른쪽 상단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세로 가운데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가운데 아랫면에서 가운데 정중앙 이 9개 위치 중에 어느 곳에서 시작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탑, 보톰, 센터 센터는 가로 세로 전부 센터예요. 요 두 개의 값을 가로 세로 공백으로 구별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픽셀 값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이해도가 필요해서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픽셀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공백으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픽셀 단위는 절대값이고요. 퍼센트 단위는 자신이 표시될 박스 크기를 기준해서 백분율로 커버하고 컨테인이 있는데요. 가로 우선, 세로 우선입니다. 이것도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빨라요. 앞에서 봤었던 이 속성들을 공백으로 구별해서 한꺼번에 나열하는 게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이 속성들에 대해서 볼게요. 바디 태그에 직접 적용을 할 겁니다. 자, 현재 바디 태그에 아무것도 없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말 그대로 배경 색상이에요. 그 바디 태그 전체가 까맣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배경 이미지예요. img 폴더 안에 bg.jpg입니다. img 폴더 안에 bg.jpg라는 그림을 넣어드렸는데 얘가
빨강색에서요 검은색으로 점점점 색깔이 변하고 있는 그라데이션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가로 넓이가 1픽셀짜리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그냥 적용하면은 가로 세로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얇았던 이미지가 가로축으로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쪼르륵 반복이 되는 거죠. 세로축으로도 반복되고요. 배경 색상이랑 이미지를 같이 쓰면 배경 색상이 있고요. 이미지를 넣으면은 색상 위에 이미지를 덮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미지가 가로 세로 반복해서 나오니까 색상이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리피트 X라고 부여하면은 가로축으로만 반복됩니다. 가로로만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빨강색에서 까만색으로 점점점 변하는 이미지를 놓고 전체 뒷면에다가 이제 검은색을 칠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색깔이 없으면 요거예요. 여기 뒷면에다가 전체 까만색을 칠한 거죠. 까만색을 칠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덮은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변화가 연출이 되죠. 자,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 픽시드. 얘는 스크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제가 바디 태그의 높이를 2만 픽셀 정도 부여해 볼게요. 자, 일단 얘를 잠깐 빼볼게요. 그럼 이제 스크롤이 되면은 배경 이미지가 같이 움직여요. 이게 기본인데,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픽시드라고 주면은 스크롤이 아무리 움직여도 배경이 그 자리에 떠 있어요, 계속. 스크롤이 움직여도 배경이 안 움직여요. 여기에다가 H1 헬로 월드라고 몇 개를 넣으면 스크롤이 움직여있구나. 자, 넣으면 컨텐츠는 움직이는데 배경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 속성이에요. 자, 코드는 원래대로 돌렸고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라이트 탑. 리피트를 제가 안 하게끔 해볼게요. 노 리피트라고 하면은 배경 이미지가 반복을 안 합니다. 얘가 어디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 상단에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빨간 줄 하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왕창 확대했습니다. 빨간 거 선 하나 보이죠? 반복 없이 있는 거요. 근데 라이트 탑이라고 하면은 배경 이미지가 오른쪽 상단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색상이나 패턴 같은 거를 나타내는 이미지, 더군다나 가로축으로 반복시킬 경우에는 왼쪽부터 시작하던 오른쪽부터 시작하건 별 상관이 없겠죠. (2번) 예제는 (1번) 예제랑 결과가 똑같은데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면서 색상값,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 반복, 픽시드 걸었고요. 그 다음에 시작 위치, 라이트 탑, 반복 여부, 이런 것들을 공백으로 구별해서 나열하시면 얘네들을 일괄 지정할 수 있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띄어쓰기로 한꺼번에 나열하시면 돼요. 자, 백그라운드에 색상을 적용하고 나머지가 없으면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랑 차이가 없어요. 색상만 나오고요. 색상은 없고 나머지만 있으면 배경 이미지만 나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특성들은 배경 이미지에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없다면 나머지 속성들은 굳이 넣어도 필요가 없겠죠. div 태그를 5개를 놨고요. h2 태그로 저마다 텍스트를 좀 넣어놨습니다. 자, 모든 div 태그에 이렇게 테두리를 좀 쳐놨고요. 테두리를 쳐놨고, 마진, 상하 20, 좌우 오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넓이를 90%, 높이는 135픽셀. 가운데로 왔죠? 상하 20인데, 여기 20, 아래 20. 밑에 것도 위에 20, 아래 20. 마진은 겹친다고 했었어요. 글자 크기 흰색으로 주고요. 그림자 살짝 줬습니다. 글자 크기 25로 주고 가운데 정렬. 이건 그냥 데코레이션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주제입니다. 상단에 여백 10픽셀 정도 부여하고요. 배경 이미지를 하나 깔았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은 요거예요. 자, 요 이미지는 가로축에 대해서는 박스보다 작고요. 세로축에 대해서는 박스보다 좀 커요. 자, 이 상태에서 박스 1부터 5까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줄게요. 박스 2. 첫 번째 거는 비교 대상으로 놓은 겁니다.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로 다 설정하면은 가로축과 세로축을 전부 박스 크기에 딱 맞게 맞춥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비율이 일그러질 수도 있어요. 픽셀 사이즈를 주면은 고정값을 갖고요. 특별히 리피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일화 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커버입니다. 자, 커버는요, 가로축을 먼저 맞추고요. 세로축은 그냥 비율대로 적당히 늘린 다음에 벗어나면 잘라버려요. 비포, 애프터. 가로를 늘리는데 100%처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가로를 딱 맞게 늘리면서 세로축도 비율에 맞게 늘려줘요. 그러면은 벗어나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위쪽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 이미지의 포지션을 센터로 맞춰주면 가운데 면을 맞춰놓고 가로축으로는 딱 맞게, 세로축으로는 비율에 맞게 적당히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이 커버 효과를 사용하면은 폭이 줄어들 때 이렇게 이미지가 딱 맞게 가운데 맞춰서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컨테인은 일단 세로축을 먼저 맞춰요. 그리고 가로축을 적당히 비율에 맞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 처리할 때는 거의 커버와 위치를 가운데로 잡아주는 요 조합이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자, 네 번째 예제는요.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라는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스크롤이 될 때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 특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먼저 주석으로 막 지워놓고요. 그냥 div 태그만 7개를 놨어요. 여백은 전체 없앴습니다. 자, 지금 뭐 표시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각각의 섹션별로 높이를 640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높이가 좀 생겼으니까 스크롤이 생길 거예요. 짝수 번째에 대해서만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줬습니다. 그럼 하나 걸로 하나씩 배경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겠죠. 이렇게요. 자, 비율은 이게 100%예요, 현재. 홀수 번째 항목들한테 배경 이미지를 각각 다른 거를 설정해 줄 건데요. 일단 위치를 가운데 맞춰주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걸었습니다. 첫 번째 거만 이미지 걸게요. 자, 위치를 안 잡아줬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본 이미지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그림이 크다 보니까 지금 왼쪽 상단만 보이는 상태인 거죠. 이 그림이 컴퓨터 데스크탑용 이미지, 배경화면에서 쓰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위치를 가운데로 잡아주면은 요 배경 이미지의 가운데와 박스의 가운데가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많이 크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라고 지정하면은 긴 축을 먼저 맞춰주고 사이즈를 이제 적당히 그 비율에 맞게 줄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이즈 부여하고요. nth 차일드 1번째, 3번째, 5번째, 7번째를 각각 다른 이미지로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경 이미지는 스크롤이 되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 걸로 하나씩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 배경 이미지 반복 없애고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픽시드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경 이미지가 표시되고 있는 박스가 요만큼이에요. 이게 스크롤이 올라가서 배경 이미지 박스가 한 요만큼으로 올라왔다고 쳐요. 스크롤이 올라가서 박스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쳐요. 그동안 이 배경 이미지는 그 위치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박스는 움직이는데 배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스크롤이 조금 더 이동해서 회색 박스가 올라가면 그 밑에 두 번째 배경 이미지가 걸려있던 박스가 화면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걔한테 맞는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꺼풀씩 이렇게 벗기는 것 같은 효과예요. 요즘 웹페이지들에서 많이 쓰이는 효과예요. 이게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를 잘 쓰면은 좀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 2, 3, 4번이요. 백그라운드의 기본 특성들을 설명해 드리는 예제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백그라운드를 응용하는 예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4번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예제.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백그라운드 나머지 예제, 그 다음에 16, 17, 18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요일 날 19, 20 이렇게 해서 스타일리스트를 1개월 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남은 시간 실습 예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 완성되시면은 40분 이후에 자리 정리하시면 돼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